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3월 24일 목요일 기준 매매했던 종목들 천천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영상을 찍다가 갑자기 어, 로그아웃이 되면서 영상이 전부 다 날아가 버려서 조금 아쉽고 목이 또 갑자기 아파지네요. 네,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냥 관점만 좀 바라보고 어떤 종목을 좀 접근을 했고 어떤 종목을 좀 놓쳤는지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장중에 모든 종목들을 다 매매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을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번 자리 놓치게 되면은 그냥 보내주고 매매를 안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일단 종목들을 봐보도록 하고 그 다음 좋은 종목들은 개별적으로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신기계입니다. 네,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때 거래가 강했던 종목들이 눌림 자리에서 매수를 잡고 장중에 꼬리가 발생하면 매도를 많이 하는 그런 것도 저는 좀 편안하게 하는 게 있는데요. 일단은 장중에 눌림 자리에서 매수를 하였습니다. 하는데 생각보다 왜 지지라인 때가 한 번 더 이탈이 났지? 이 타이밍에 일단 이 음봉이 나왔을 때 음봉이 두 번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음봉이 두 개 나왔을 때 조금 주의를 해야겠다. 이 파동에서 당일 이탈이니까 일단 개인의 물량들을 잡아서 반등시켜서 마감을 시킬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매수를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잡고 손절 대응을 무조건 준비를 해야겠다. 어제의 지지대, 어제의 저항대, 그 구간대가 이탈이 나면은 최고 원전 수주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허위 사실이거나 아니면은 너무 고점이어서 이제 조금 매도 물량들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후행성이기 때문에 이 순간적인 판단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음봉이 나왔을 때 한 번 더 지지라인이 이탈이 나는 모습이 나왔더라면 당연히 불안감에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끔가다 이런 패턴들도 많이 나오죠. 네, 그런 부분에서 순간적인 집중의 대응도 많이 필요로 하고 만약에 한신기계가 이 위에서 아니 이제 막 시작하는 상승의 첫봉 고점이었다 또는 다음 날에 조정 중이었다. 이때라면 부담감이 없겠지만 이미 파동이라고 하면은 거의 3파동 정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주식에도 음봉이 3음봉이 나오면은 조정이 나오면서 살짝 기술적 반등이 나오듯이 상승적인 종목들도 한 번 정도는 주춤하고 나서 또 향후에 갈 수가 있어요. 만약 여기서 올리면 당연히 단일가 거래가 되면서 투자 경고까지 투자 위기 이렇게까지 가면은 당연히 더 엄청난 호재가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아직 그건 없잖아요. 그냥 기대감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고점 돌파하기 때문에 이런 패턴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주가가 계속 폭탄 돌리기처럼 계속 상승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게 정말 한신기계가 엄청 대단하다 얘네들은 10만원짜리 될 기업이다 이것 때문에 타는 것이 아닙니다. 다 우리 같은 단타 매매꾼들 이런 세력들 그런 애들이 하는 것이죠. 보면은 스팽 관여 과다 종목 이런 종목들이 요즘에 왜 주식들이 막 급등이 많이 나고 이런 종목들이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자 메시지도 엄청 많이 오고 카톡 홍보방 보면은 엄청 홍보하고 있고 그냥 비트코인 하러 넘어갔던 애들이 다시 주식판을 와서 이렇게 차트판을 좀 정신없게 만들어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돈을 좀 벌어다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하는 나쁘기도 하면서 좋은 사람들이죠. 네, 일단 애매하지만 제가 했던 매매 방식이 거래 터지고 한 번 정도 상한가 잔량을 소화를 못했으니까 눌림자리 매수를 해서 반등폭을 좀 노려서 장 마감 때까지는 매도는 무조건 유지를 해야겠다. 약간 이런 관점으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일성건설입니다. 일성건설 어떻게 했는지 봐볼까요? 저도 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이때 기억납니다. 요즘 고점 돌파 정말 많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네, 아무래도 세력들의 엑시트 목적도 있고 아니면은 과거에 이슈가 되었던 이재명 테마주인데 아마 이재명 테마주 세력들도 이제 매도를 못했을 수도 있고 그만큼 장기간 계단식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 물량을 좀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주 공시가 있었죠. 네, 1,400억 매출액의 40% 정도 되는 뭐 이런 뉴스였던 것 같은데 뉴스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출액 대비 41% 정도 되는 규모였다. 약간 이런 소식에 그냥 그래 뭐
솔직히 상한가까지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런 패턴의 상한가를 간다라는 것도 조금 웃겼다. 왜냐면 다른 주도되는 강세 종목이 많은데 정말 이 자금력이라는 게 좀 유지가 될까? 이런 종목들을 상한가를 꼭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면 급등을 만들고 장대 연봉을 터트리는 종목이 요즘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후행성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거지. 일단은 뉴스에 사람들의 심리적 돌파 매수 가능성, 그것을 판단을 해서 짧게 또 수익을 냈는데, 이건 좀 아쉽긴 하죠. 조금만 버텨봐도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지만, 그 당시 매매할 때면 정말 정신없어서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고, 내 원칙, 내가 하고 싶은 그 구간대에서만 참여를 완벽하게 끝내는 그런 매매만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종목 일성건설. 일성건설은 이재명 기본주택 관련주인데, 지금 기본주택 관련된 종목들 많이 상승폭을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재명 테마주로서 원래는 죽어나가야 될 종목이지만, 이게 이재명 공약뿐 아닌 윤석열 공약에도 똑같은 수혜였기 때문에 충분히 죽더라도 얘네들은 다 살아날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였습니다. 보면은 이번 대선 공약을 봤을 때 겹쳐지는 게 정말 많았잖아요. 그만큼 세력들도 편했을 겁니다. 둘 중에 아무나 되든 말든 걔네 관련주들은 어차피 안 오를 거니까 공약주들은 그냥 한번 나중에 또 재탕을 하자. 분명히 그렇지만 얘네들은 수주가 같이 겹포제가 되면서 상승이 일어났다. 약간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MCNC입니다. SMCNC는 어제 매도를 다 했는데, 얘네들도 보면은 조금 무차별로적으로 계속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카카오 인수 기대감, 이게 인수 기대감이라는 것을 조금 뉴스를 찾아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경영권 분쟁 때문에 얘네들이 매각 찌라시를 기본 주주, 걔네들 누구죠? 사모펀드 쪽이었나요? 하여튼 1%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애가 찌라시로 그냥 제가 봤을 때 뿌린 것 같습니다. 뿌려서 매각은 솔직히 모르겠다, 이게 꿈에 나왔거든요. 매각은 안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꿈에서. 네, 근데 꿈이 대부분 대부분 맞더라고요. 그래서 신세계든 CJ든 걔네들이 신세계든 CJ, 그 다음 또 뭐였죠? 카카오. 걔네들의 인수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매각을 해야지 이제 인수가 또 되는 것인데, 뉴스는 개인적으로 다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경영권 분쟁 속에 주가의 급등은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충분한 재료들은 좋아요. 그런 인수 찌라시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라면은 차라리 완전 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 그럴 때 참여를 하는 게 저한테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가격대 지금 거래대금이 좀 많이 발생을 해놨습니다. 그만큼 물량의 확보가, 그 다음 정리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표현을 좀 할 수 있겠고, 완전하게 여기가 올라와 두는 그런 순간에 하는 게 좋다 판단을 해서 매도를 진행하였습니다. 물량을 좀 모아가다가 이번에는 좀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바로 매도를 진행을 했죠. 하지만 관심 종목에서 지우지는 않겠고 계속해서 충분히 관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좀 편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 있는 종목들은 눌림자리에서 무지성으로 담아두면 수익이 돼요. 돈이 되니까 천천히 매매를 참여를 했었다, 약간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우리돈 FNG, 얘네들도 그냥 농작물, 얘네들은 손절로 정리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곡물가, 육류, 그 다음에 오리 가격 이런 데 테마주들 많이 상승폭을 보여주잖아요. 얘네들도 과거에 상당히 조금 매매를 해볼 만도 매매를 또 많이 했었죠. 네, 과거에 육류가 이런 애들이 올랐을 때 급등이 많이 일어났어서 혹시나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돌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미리 접근을 했는데, 실패하는 모습들, 거래대금이 올리지 않는 모습들에 바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손절하는 종목들도 어디서 기준점을 잡고 어떤 생각을 갖고 매수를 했는데 돌파가 실패했다. 지금 보면은 231선, 5일선 역배열이잖아요. 역배열 종목들은 웬만하면 강하게 저항을 맞고, 돌파하면은 좋은 뉴스와 함께 돌파를 하면은 강한 상승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하여튼 역배열된 종목들은
또 주의하는 점들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 정도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잠깐 보자면 최대 주준 이지홀딩스, 네, 최근에 돼지고기값 폭등 소식들이 있을 때마다 상승을 좀 보여주고, 그리고 주식이라는 것은 실적이 또 좋은 애들은 또 잘 안 가요. 실적이 안 좋은 잡주들을 가지고 핸들링이 쉬운. 왜냐면은 실적이 안 좋은 애들은 생각해 보세요. 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겠어요?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시원하게 긁어두면은 위에서 편안하게 대응이 됩니다. 유통된 주식수가 본인들이 다 잡아먹었기 때문이죠. 그만큼 얘네들은 실적이 좋은 테마성 있는 종목들은 바닥권에서 사뒀다가 5% 이상 수익이 창출이 나면은 매도를 하면 되겠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떨어질 때마다 좀 사두면 어떻게든 오르겠구나. 한솔홈테크 보세요. 한솔홈테크도 어떻게 보면 지금 리모델링 관련 수혜주잖아요. 기본주택 수혜주인데 비슷합니다. 패턴이. 눌림 자리에서 천천히 모아가면은 어떻게든 시간에서 반영이 돼서 상승폭도 보여주는구나. 그러면 우리손 FNG 이런 종목들 실적 나쁘진 않네. 보면은 영업이익이 최근에 좀 많이 꾸준했었잖아요. 이렇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손 FNG 눌림자리 매수해보자. 제가 직접적으로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월요일장에 우리손 FNG를 모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화수 모아서 수익을 내는 것을 한번 같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단 재미는 크게 못 봅니다. 무슨 뜻이냐면 저 같은 경우에 상따 매매 또는 상한가 갔던 종목들 매매, 조금 급등주주 스캘핑하는 것들도 선호하는데 괜히 천천히 모아갔다가 다른 종목을 대응을 못하면 좀 아쉽거든요. 저는 원칙 그렇습니다. 매매 종목은 많지만 보면은 겹쳐지는 시간대가 많이 없을 겁니다. 항상 그 시간대에서 최대한 청산을 위주로 하려고 하고, 천천히 모아가는 애들은 당일날 청산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렇거든요. 근데 우리손 FNG는 지금 어떤 식으로 이런 매매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제가 직접 일단은 실천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매매 타점은 너무 좀 간단합니다. 솔직히 지금 2280원 기준으로서 3, 40원 밑에서만 사도 바로바로 수익이 창출될 겁니다. 네, 3, 40원 밑에서 저는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곡물 관련된, 육류 관련된, 이제 식품 관련된 종목들의 동향도 같이 체크를 해보겠고, 선물 가격도 참고를 해보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마켓컬리 또 IPO 추진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또 수혜가 또 될 수도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셔야죠. 얘네들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ETF 정보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양돈, 한우 이런 데 주력 사업을 하고 있고, 네, 아무래도 이런 영향에서 과연 마켓컬리와 엮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홈페이지 찾아서 얘네들이 정말 뭐 하는지도 한번 뭐를 판매하는지, 마켓컬리와도 엮일 수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선물 가격 단순히 그렇게 체크를 하고 뭐 수급 자체, 종목의 수급이 만약에 기관 이런 애들도 많이 참여를 한다면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우리손 FNG 그렇게 알고만 계시고, 좋은 종목들은 빵빵해야 되고 앞자리가 바뀌기 위해서는 수급창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것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티플렉스, 아까 전에 주의해야 되는 종목들도 많이 말했는데 이런 겁니다. 돌파 자리에서 이제 니켈가 맞나요? 원래는 히토리움 말고는 니켈 영향에 절대 올라지 않았던 종목이 갑자기 이번에 니켈로 엮어서 고점을 만들면서 한번 해먹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니켈 가격 지금 보면 거래 대금이 터지고 나서 정말 조정이 많이 됐죠. 니켈 거래 재개 소식도 있고 다시 한번 더 상승을 또 보여주고 있다.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자리에서 일단 사람들이 근데 이 자리 좀 위험합니다. 솔직히 안 되는 종목도 많거든요. 그래서 주의 좀 하시면 좋겠고, 돌파 매매가 해야 되는 종목과 안 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당장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 다른 종목들 보여드릴 수 없어서 그냥 참고만 해두세요. 위험한 자리다. 사람들이 참여는 하지만 저 같은 매도를 하는 사람도 정말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건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은 호가창으로 좀 대응을 했는데, 기준선은 긋고 지지라인대에서 이겁니다. 돌파하는 사람 순간에 1분 보고를 봐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돌파하는 사람들이 실패를 했을 때 주춤하는 시점에 끌어올려서 사람들이 매수가 방어가 되네? 라는 심지를 갖고 따라 올라옵니다. 하지만 바로 던져버리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제 호가창을 보고 또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호가창의 심리도를 높게 만들어서 지지가 되는 척 하면서 바로바로 정리를 하는, 정말 저 같은 스캘핑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급락이 나왔더라고요. 체크해 보니까. 그래서 괜찮은데 이거 어차피 여기서 물린 사람들도 상당히 많으니까 일단 천천히 방금 나왔던 꼬리 그대로 매수를 다 걸어놔 보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힘이 좀 약하네. 바로 1차 매수가에서 매도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웬만하면은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내가 매수했던 시점에서 대량 매도가 걸려있고 터치를 안 하고 조정을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1, 2, 3차 매수를 해서 2, 3차 때 비중을 조금 더 내려갈수록 늘리고 피라미드식으로 좀 늘리고 1차 매도가 한 칸 밑에다가 매도를 하면은 결국에 체결이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선호하는 투자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식으로 했었구나, 그냥 그것만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러셀이네요. 러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했는지 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종가 베팅을 했었는데요. 러셀의 종가 베팅, 이것은 어떻게 했냐면요, 막판에 SP 시스템즈였나요? SP 시스템스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발생하는 모습들 보고 빠르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빠르게 체크를 해보자. 얘네가 로봇이거든요. 죄송합니다. 현대에서 로봇 관련돼서 또 언급이 나와서 막판에 거래가 좀 발생이 되고, 그렇다면 최근 로봇 되는 종목들, 종가 베팅하기 좋은 종목이 어디 있을까? 거래가 발생되고 막판에 상승이 조금 보였다. 그래서 종가 베팅을 참여를 해서요. 이제 얘네들이 시간에서 한 번은 3월 죄송합니다.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편집을 할 줄 몰라서 이런 것까지 다 담겨서 너무 부끄럽지만, 이때 당시에 시간에서 기억나는 게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강세를 좀 보였다가, 그 다음에 빅텍 미사일 발사 소식에 조금 더 주춤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지고, 조금 시간에 주민터넷 비트나인 이런 애들, 여기 있네요. 얘네들도 많이 움직임을 좀 보였었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었습니다. 시간의 타임에. 요즘 보니까 또 종가 베팅하는 사람들, 종가 베팅을 목적으로 주가를 막판에 끌어올리는 애들, 시간에서 정신없이 거래를 많이 하면서 발생시키는 애들, 참여자들이 정말 많아졌더라고요. 근데 러셀 같은 경우에는 믿음을 좀 가졌습니다. 차근차근 또 올랐기도 했고, 지금 시간에서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좀 반복을 많이 했거든요. 이날. 그래도 걱정 없다. 저는 러셀은 홀딩을 해서 다음 장에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그래서 장 초반의 흐름을 보니까 로봇 종목들이 일단 오늘 장 초반의 흐름은 좋진 않겠다 판단을 해서 시초가에 그냥 바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패턴은 유진 로봇,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힘을 받고 있더라고요. 보면 시점 볼게요. 11시 40분과 11시 50분. 네, 보면은 이때부터 무슨 패턴일까요? 아, 로봇 종목들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겠구나. 오후장에 돌파 가능성이 있겠구나. 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11시 타임에 같이 접근을 해서 5천 얼마였죠? 5,400원대. 제가 이제 카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5,400원을 못 넘기면은 실망 매물들 불가능성에 또다시 매도가 나오니까 일단 여기서 집중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급등에 나오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이 찰나의 순간에는 호가창을 봐야 돼요. 체결 강도와 체결 양들 긁어내는 물량들이 한 번에 단 몇 초 만에 2, 3초 만에 쫙 잡히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저는 같이 돌파 매매를 좀 참여해서 내가 그것도 5,400원 이탈이 없다면 홀딩을 해서 3% 정도는 무조건 챙겨 먹는 그런 구간대입니다. 하지만 이때 거래가 없어서 매수는 많이 안 했고요. 거의 안 했죠. 안 하고 다시 한 번 더 눌림에 해보자. 왜냐면 로봇된 종목들 그리고 제가 5,300원을 조금 좋은 가격대로 선을 그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 긍정적일 수는 있겠다. 그 한신기계처럼 그런 매매 방식의 원칙을 좀 사용을 하려 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러셀의 종목의 선택 방법은 SP 시스템의 좋은 흐름들과 최근에 거래가 발생됐던 흐름들 그리고 뭐 수급 자체가 또 좋아서 주도주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요즘 시장에는 잡주,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잡주들이 상승폭을 좋게 그려낸다. 그것을 조금 목적으로 도전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주민터넷입니다. 주민터넷 같은 경우에 이것도 비트나인과 함께 종가 베팅을 조금 했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시간의 첫 타임에 급등을 보였습니다. 네, 급등을 보여서 시간의 타임에 정리를 했습니다. 막판에도 종가를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가에 장난질하는 애들이 좀 많아서 종가에 매도를 하자 약간 판단을 한 다음에 정리를 했는데요. 네, 일봉으로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로 장중에 매도를 해서 좀 고점에 매도한 건 잡히지 않네요. 시간에서 급등을 해서 6%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 파동에 얘네들이 한 번 정도는 정리를 시켜주겠다. 시간에 더 급등을 만들겠다. 그런 판단을 해서 매도를 하였습니다. 네, 이런 애들은 또 한번 쉽게 수익이 되거든요. 꼭 관심을 가져보시고 윤석열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보시면 공정경제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과 이제 영업이익도 많이 증가를 했고, 네, 그만큼 한번 월요일장에도 대응을 한다면 돈이 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보고 저도 편입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나인입니다. 비트나인도 종가 베팅을 했다가 네, 이거는 시간에서 정리했습니다. 보시면 시간에 정리했기 때문에 지금 분봉엔 체크가 안 되지만 일봉에는 체크가 되어 있죠. 왜 매도를 했냐면 주민터넷이 시간의 강세를 통해 비트나인이 22,000원이었나? 하여튼 21,150원이었나? 그 타이밍에 돌파하는 상황들이 수익 구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주민터넷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비트나인도 같이 매도를 해야겠다. 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순간적인 판단에 잘 매도를 했다 판단을 하지만 얘네들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아직은 뭐 지금 당장으로서는 물론은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요. 추세는 이제 이 긴 축의 박스권이 아직까지 이탈이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열려 있다. 보시면 고점을 계속 돌파를 하려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차트를 의도적으로 장 막판마다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스팸 또 관여 과다 종목으로 주의가 되어 있지만 이런 종목일수록 세력도 존재하니까 주가를 좀 띄어서 매도를 하겠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지금 물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은 평단 조절을 하시고 매도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정리를 해야 되는 구간대, 이 구간대 위는 일단은 정리를 유지를 하시고, 주식이라는 것은 내가 매도하면 오르거든요. 매도를 했을 때 이탈이 없는 모습들이 나온다면 이때 위에서는 다시 참여를 하되 손절 가격대는 조금 더 높여야 된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메타버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비트나인 이제 시작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꼭 참고를 하시고, 비트나인과 신규 상장주, 우리가 바이오 버블이 불었던 2020년도처럼 그때 당시에 뭐 박셀바이오, 그 다음에 뭐 피플바이오, 그 다음에 이오플로우 등등 급등이 많이 나왔던 신규 상장주가 있었잖아요. 메타버스는 4월, 5월 달에 급등을 많이 보여주는 패턴들이 나올 텐데, 이런 비트나인 같은 종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천천히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응 방법 간단합니다. 거래가 많이 발생한 1월 4일 캔들로 가셔서 기준을 그어두면은 물량의 확보, 새로운 시세의 확장, 그 기준선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29,000원, 그 다음에 23,300원, 그 다음에 지금의 중요 가격대죠. 19,600원. 이 가격대가 1차, 2차, 3차 기준선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준선이라는 것은 저항과 지지의 이제 속된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위에서 움직인다면 이게 지지, 밑에서 움직인다면 저항, 가운데라면 지지와 저항, 여기라면 저항과 지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 순간순간 판단을 내는 기준선을 그어두고 가능성을 열어두며 매매를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한다면 처음으로 어디 캔들이 깨지는 음봉이 나오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 캔들의 기준을 좀 잡아두고 그 캔들의 기준에 추세가 상승 전환이 될 때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매수의 시작이 될 것이고, 비트나인은 꼭 잊지 마시고 관심종을 둔 다음에 메타버스가 붐이 일어날 것 같다. 관련된 메타버스 종목들이 같이 함께 상승을 보인다. 그렇다면 ETF도 잘 체크해야겠죠. 같이 상승을 보인다. 그렇다면 비트나인을 꼭 떠올리셔서 비트나인에 왜 이렇게 홍보하는 것 같죠? 하여튼 그만큼 좋은 종목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ETF 상품들을 좀 메타버스 쪽으로 보자면은 천천히 시세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고, 아직까지는 박스권을 탈피를 못했기 때문에 조금은 시장에 관망을 하면서 지금 주도되고 있는 원자력과 건설 쪽과 또 뭐가 있죠? 뭐 바이오도 있고 뭐 비트코인도 있고 그다음 뭐 넥슨, 넷게임즈 이런 애들도 있는데, 얘네들이 주춤하는 모습들이 보여야지 이 새로운 자금의 유입이다 생각을 하셔서 ETF만 체크하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관련된 종목들 준비하는데 삼성과 협력을 할 수 있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 그래도 가능성은 많이 열려 있으니까 꼭 찾아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궁금하시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들을 찾아가거나 좋은 유튜버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종목들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종목 찾기는 정말 쉽고요.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하루에 조금씩 공부를 해둔다면은 나중에 매매를 하면서 평생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냥 좋은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항상 우리에게 돈을 가져다주는 그런 ATM 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주식시장이 되기까지 모두 열심히 즐기시고, 포기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포기하는 순간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안 하는 매매의 종목을 과감하게 베팅을 했다가 손실이 나는 겁니다. 항상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투자금, 감당할 수 있는 종목, 내가 알고 있는 종목, 기준이 없는 종목들을 꼭, 기준이 있는 종목들을 꼭 하면서 한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